세계 크라우드 펀딩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93억 달러? 꽤 커졌어요. 100억 달러까지는 될 것 같은데 연평균 성장률이 29%까지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감이 좀 안 오잖아요. 29%면 뭐 큰 건가? 라고 하실 텐데 우리나라 산업평균 성장률, 우리나라 산업평균? 산업이 성장하는 성장률이 3.5%? 지금 2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다가 막 3%까지 되나 그럴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커진다는 게 매년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년간은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는 거라서 금융계 입장에서는 신경이 좀 쓰일 거예요. 저 증가율 자체가 금융사에서는 성장 저감률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저쪽으로 쏠리는 거니까. 그래서 금융사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보고 있고 또 대출 자금을 예금을 쭉 적금이나 예금으로 은행에다 맡겨놓은 돈들이 어디선가 쓰여서 투자 수익이 나야 은행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적어지면 돈은 있는데 뭐 어디다가 투자할 데가 없으면 은행은 돈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예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직접 자금을 운영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익이 생기면 예금, 적금의 이자를 제공하고 또 남는 잉여 수익은 본인들이 취하고 뭐 이런 구조로 전 세계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핀테크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이제 화두가 됐었는데 뭐 암호화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여러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관심도가 높은 거를 연결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은행을 비롯해서 기존의 금융사들도 크라우드 펀딩 모색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템에 투자를 하는 게 회수율이 좋을까? 또 어떤 크라우드 플랫폼과 협력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화두가 될 겁니다. 와디즈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가 성공했는데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결국 받은 걸 보면 중국산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다모 칫솔이라는 사고가 한번 나서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또 만들겠다고 하니까 투자를 해줬는데 후원 결과 물건을 받아봤더니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구린 가격이더라. 이제 이런 게 사고가 났었고 텀블벅에서 뭐 OST 개발을 하려고 작품 활동할 거니까 투자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뭐 여행 가는데 쓰거나 뭐 차 사는데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건 OST랑 상관없지 않나? 뭐 다른 용품으로 쓴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또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투자를 했는데 물건을 받았는데 별로여서 바꿔주세요. 반품할래요. 뭐 후원이니까 사실 반품이라는 것보다는 투자 철회겠죠. 철회를 할 거예요. 했더니 그러려면 반송 비용을 내셔야 해요. 그래서 뭐 조금 이상한데? 라고 했지만 반송 비용을 내고 철회를 했어요. 근데 그 반송 비용 가지고 수익을 내는 아주 악의적인 투자팀들이 나타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상태까지 불과 한 4, 5년 만에 선의의 취지가 악의 취지로 바뀌는 구조까지도 증가가 되어 있어서 관리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2015년 시작할 때는 한 50억 정도로 운영이 됐는데 20년 작년 기준으로 1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모금액이 이렇게 모으고 싶어요
있고, 이렇게 돈을 모았으니까 줄게요. 뭐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을 건데 1조 정도면 진짜 커진 금액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식들이 이제 크게는 비투자형, 비수익형하고 투자형이나 수익형,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형태로 하는 방식이 있거나 투자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크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이걸 이제 더 세분화를 해보면 자금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예정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는 걸 예정하지 않은 기부형. 그러니까 잘 쓰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유니세프 같은 개념이 뭔가를 바라고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기부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창업팀들이 소외된 학생들,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부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돈 잘 쓰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에 참여하는데 그래도 뭔가 연결이 돼야 되니 투자 처음 해주신 분들에게는 땡스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부형으로 연결이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또는 이제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후원형, 그러니까 초대권을 드릴게요. 또는 초기 제품 나오면 제일 먼저 초대해서 사용해보거나 서비스를 받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후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크라우드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업의 결과물을 교부하는 선주문형, 완제품이 오는 거죠. 대신 제품 가격보다는 돈을 더 내거나 또는 제품보다 가격을 조금 덜 내고 조금 먼저 싸게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보통은 선주문형이라고 하면 100만 원짜리인데 7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이득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를 빙자한 선주문을 하는 거죠. 또는 100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 투자해 주시면 한 대는 뭐 조금 사회적인 상황에다가 기부할게요. 그러면 뭐 그래? 뭐 이럴 수도 있고 1+1으로 드려요. 2대 드려요. 한 대는 선물하세요. 하나는 선물 포장으로 제공하고 하나는 사용하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어차피 내가 쓰고 하나는 누구 주자 이런 것들로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투자를 그 기업을 제품을 홍보하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멀티로 이용하는 거죠. 또 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형이 있습니다. 자금을 모아주시면 몇 개월 후 어떤 조건이 되면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는 이자는 못 드리겠지만 뭐 서비스 체험 또는 결과물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 원금은 상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돈은 원금은 원금대로 가고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뭐 상품도 하나 받고 또 서비스도 한번 받고 그러면 나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대출형으로 영화를 만약에 투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영화가 성공했어요. 흥행했어요. 그러고 나면 투자금을 다시 돌려주고 영화를 하나 볼 수 있는 뭐 DVD를 하나 구워서 준다던가 또는 영화 무료 관람권? 물론 흥행했으니까 처음 보는 건 아니겠죠. 후반에 할 건데 초대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봤는데 나중에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대출 구조로 연결하기도 하고 아예 그 저희 지분, 증권의 지분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얼마 이상은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 거. 이건 실제 마이크로 VC나 VC들이 투자하는 엔젤도 하는 방식이라서 이게 이제 정상의 투자이긴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업체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좀 큰 펀드 투자를 받았을 때 그 채권을 바꿔서 수익을 넘기는 거니까 수익을 챙겨가는 거니까 이걸 이제 증권형, 지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개, 투자형이나 비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고 뭐 이걸 예로 이름을 바꿔서 수익형이냐 비수익형이냐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하면 뭐 5개 정도로 구별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크라우드 펀딩 유형별로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면 후원형, 대중의 후원을 목표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체능, 예능이나 또는 체육활동이나 뭐 문화활동 이런 부분에 이제 후원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은 문예창작 활동이나 사회 공익적인 활동을 후원한 후에 비금전적 보상, 뭐 공연 티켓을 받거나 기여자 명단에 영화 같은 경우는 투자 보상, 투자해주거나 후원해준 분들의 이름이 크레딧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후원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는 방식이 연결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화 연평해전이랑 귀향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기부형 방식들 네이버나 해피빈 같은 경우에 많이 연결하는데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방식으로 연결하지만 기부했다라는 증명서들을 발급을 해주죠.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피빈이라는 것들과 연결돼서 콩을 기부하게끔 해주는 또 그게 현금으로 전환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과 개인들에게 이제 자금들을 P2P로 모아가지고 소액 대출을 모아주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 상환하는 방식이 될 건데, 요게 이제 조금 특이해졌습니다. 은행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진짜 맞냐? 은행에서는 반발을 하겠죠. 이들이 모은 게 벌써 5조 정도가 모인다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5조만큼 예금과 적금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돌릴 돈이 적어지는 거니까. 이건 불법이다.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싸우면 안 되니까 P2P법을 만들어서 개인들 소액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규화하자라고 이렇게 추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규정화를 하고 있는, 진화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만약 이게 되면 이제 가상화폐를 여기다 맡겨놓고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포인트들, 개인별로 여러 개 생활하면서 포인트들이 막 모여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걸 끌어모아서 포인트를 투자하는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될 수 있어서 피트브 금융이 이제 핫한 화두가 점점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형 투자, 증권형 투자는 이건 원래 노멀한 베스트의 케이스입니다. 또 이게 원래 모습이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2016년에 자본시장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크라우드 펀딩 중에 증권형이 제도화가 됐고 7년 이내의 기업들 펀딩을 할 수 있고 앞서 금융예탁결제원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트레이드가 증권형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이고 여기서도 증권을 뭐 어떻게 펀딩할 거냐, 얼마나 판매할 거냐, 얼마나 투자받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펀딩 성공한 게 5천만 원, 2억 요거는
아직 진행 중이겠지만 뭐 금액이 좀 작긴 하네요. 연습 삼아 한 것 같은데 펀딩들이 한 기천만 원에서 기억까지 올라가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하는 것, 채권으로 이건 이제 다시 채권을 사와야 되는 거니까 어떤 부분들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방식, 채권, 뭐 어음을 파는 거죠. 이렇게 하거나 뭐 투자랑 리워드랑 하이브리드로 하는 방식 여러 개의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이제 P2P 대출 이게 이제 화두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대부업이냐, 뭐 사채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좀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예를 들면 P2P로 하는 대부업은 1억을 주면 1,000만 원 맥스 이자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이자 소득의 30%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정도가 소득세가 아니 300만 원 정도가 소득세가 될 거예요. 1,000만 원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이자로 받았는데 제 손에는 700만 원 남는 거죠. 그런데 증권형은 똑같은 개념으로 이자를 내면 이자 소득을 15.4%만 냅니다. 감면이 반 정도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좀 더 돈이 남잖아요. 그래서 대부업 대출이라는 개념에서 증권형으로 넘어가게끔 유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P2P 대출형도 있지만 그쪽의 리스크가 수익은 같아도 이자가 아니 그 수익 이자 수익은 같아도 세금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권형으로 넘어오게끔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